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자꾸 잠이 안 오고 아침엔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운 느낌. 그런데 병원에 가도 딱히 원인을 못 찾을 때가 있죠. 사실 그 원인이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집안 배치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침대, 가구, 집안 동선은 나이 들수록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요, 우리 집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침대와 가구 배치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종이에 살짝 메모하면서 들어도 참 좋습니다. 먼저, 침대 배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침대 머리 방향은요, 가능하다면 북쪽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북쪽이 어렵다면 최소한 동쪽을 추천드려요. 풍수에서는 북쪽이 정적인 기운, 동쪽이 성장과 활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일본과 인도 연구진이 40명에게 실험해 본 결과 북쪽 또는 동쪽으로 향하고 수면한 그룹이 남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향하고 수면한 그룹보다 깊은 잠에 머무는 시간이 5에서 10% 길었고 맥박과 혈압 변동이 더 안정됐다고 해요. 큰 연구는 아니지만 돈 들지 않고 위험도 없으니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합니다. 침대와 벽은 최소 20cm 띄워주세요. 그래야 공기가 돌고 곰팡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질병관리청의 조사에서는 침대를 벽에 붙인 집의 35%가 벽지 뒤 곰팡이가 나왔고 그 집 어르신들의 기침과 비염이 1.8배 높았답니다. 벽과 20cm만 띄워도 결로가 60% 줄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침대 아래에는 물건을 두지 않고 자주 청소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이면 호흡기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침대 높이도 체크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무릎 높이 45에서 50cm 정도입니다. 국립재활원 실험에서 이보다 10cm 낮은 침대에 앉고 일어선 60대 어르신은 무릎과 허리 통증이 일주일 만에 15% 늘었다고 합니다.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관절이 금방 피곤해진다는 뜻이지요. 자, 이제 동선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한노인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3분 중 1분은 1년에 한 번 이상 집안에서 넘어지신대요. 넘어짐 사고의 70%가 거실과 욕실 그리고 주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제 주변 78세 최어르신도 카펫 모서리에 걸려 고관절을 다치셨는데 수술비만 500만 원 넘게 드셨다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 통로는 최소 60cm, 만약 보행기를 쓰신다면 최소 80cm 이상은 확보하세요. 첫째 현관에서 거실, 둘째 침대에서 화장실, 셋째 주방에서 식탁. 이 세 구간은 생명 동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가구나 박스가 막고 있다면 오늘 바로 치워주세요. 바닥 매트와 카펫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꼭 깔고 모서리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경희대 수면센터가 60대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00럭스의 흰빛에서 주무신 분들은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이 23% 줄었고 새벽에 두세 번 정도 더 깼다고 합니다. 반면 150럭스 노란빛에서 주무신 분들은 오히려 깊게 잠든 시간이 30분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 침실은 밝은 천장등 대신 은은한 스탠드를 써보세요. 이제 수납 이야기입니다. 물건은 자주 쓰는 것이 손 닿는 곳에, 안 쓰는 것이 위아래 칸에 있어야 안전해요. 그리고 수납장은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수납장을 100% 채워두면 꺼낼 때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건을 하나 빼낼 때마다 내용물이 밀려 우르르 쏟아질 수 있고, 둘째, 윗칸까지 무겁게 채우면 수납장이 앞으로 기울 수 있으며, 셋째, 틈이 없어 손을 넣기 어려우니 팔과 허리를 무리하게 비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넣어도 70%만 채우고 30%는 숨쉴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꺼내고 넣을 때도 훨씬 안전하고 편합니다. 게다가 공간 여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여러 연구에서 서랍 옷장이 빽빽하게 차 있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고 우울, 불안 점수도 올라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됐어요. 시야에 여백이 있어야 뇌도 편안해진다는 뜻이죠. 정리 전문가들이 하루 5분씩만 작은 서랍 하나를 비우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5분, 오늘은 안경 서랍, 내일은 양말 서랍,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세요. 어느새 집이 훨씬 넓고 마음도 가벼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관리입니다. 창문은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열어주세요. 하버드대 연구에선 이산화탄소와 냄새 물질을 줄였더니 집중력이 60%나 향상되었고, 서울연구원 실험에선 하루 2번만 창을 열어도 초미세먼지가 30에서 40% 줄었다고 합니다. 가습기, 제습기도 좋지만 자연 환기가 먼저입니다. 또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은 24시간 안에 집안 유해 가스를 절반까지 빨아들였다는 미국 우주청 실험 결과가 있어요. 이것의 원리는 잎의 작은 구멍이 가스를 빨아들여 뿌리 미생물이 분해하기 때문인데, 흙이 바짝 마르면 효과가 떨어지니 한 컵 정도 물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힘들 테니 오늘은 침대 방향부터, 내일은 거실 동선부터 이렇게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 건강도 지키고 우리 가족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집 배치 바꾸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해보시길 응원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